눈에 선합니다.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 손을 잡고 지역구도 극복하고 좋은 정치 해보자고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내 고향 부산에 버리고 어떻게 서울로 도망갑니까? 저는 2004년에 제 나이 36세 머리 감을 때 기장에서 처음 출마했어요. 2020년 8년 전에 출마해서 부산민주당 후보 전체 중에서 국회의원들 빼고 제일 작은 표 차이로 얻어냈어요. 서울특별시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시 정부수석으로 임명을 했어요. 부산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해라.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서 시작했어요. 제가 부산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내 고향 부산에 버리고 어떻게 서울로 도망갑니까? 자, 윤석열이 희한한 짓을 했어요.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는데 진짜 불렀나 봐요. 어제 외부 일정을 다 비우고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전공의들을 기다렸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주요 참모와 실무진들도 같이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그 어떤 전공의도 대통령실에 오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들도 입장 조율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직 대화의 문이 닫힌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거 한 명도 섭외를 못한 거야? 아니지. 조폭 영화 안 봤어? 조직폭력배가 막 예를 들어 뭐 건물 뺏으려고 사장들 협박하다가 갑자기 야, 대화로 할 테니까 너 우리 아지트로 찾아와. 어떤 미친놈이 거길 가겠냐고.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 그럼 들어가면 죽거나 칼 맞거나 아니면 시멘트에 묻혀갖고 가거나 강제로 도장 찍기 전에 못 나오는 거 아는데 누가 저기를 넙죽 들어가겠냐고. 아니 근데 보통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한 짓거리 보면 그래도 섭외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긴 했거든요. 중요한 건 교수진을 부른 게 아니라 전공의를 불렀어요. 근데 전공이 섭외가 안 됐을까요? 아니 그 윗단에 있는 교수한테 허락을 안 받고 어떻게 전공의가 지들끼리 합의해갖고 갈 수가 있겠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진짜 협상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 헤드쿼터를 불러야지. 지금 이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은 전공의가 아니라 교수들이잖아. 네. 전공의들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진골들 아니야? 의료계의 진골들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밑에 있는 실무자급인 전공의를 부른다고 하는데 어떤 겁 없는 전공의가 나 혼자 가갖고 내가 그러면 대통령하고 협상해가지고 내 문제 이 문제 해결할게 라고 나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더 살벌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대화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도 교수들 사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불안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조건 없이 만나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만났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물고문 해버리고 벙커로 데리고 가고 두들겨 패면 어떡하냐고.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스승님이 시킨 대로 화해안을 내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화해안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이 왜 안 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천공이 이 상황에서 네. 진짜 이 양반도 자기 존재감만 세고 이 정부나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네, 이런 해법을 내놨는데요. 우주는 3대 7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000명 증원의 30%인 600명부터 증원하면 된다. 왜 지혜롭지 못하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워딩하고 네. 해석이 지금 다 틀리고 있어요. 600명 증원하라고 그런 거냐? 네. 600명을 깎아주고 1,400명을 하라고 한 거냐? 요 부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1,400명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 양반이 이제 무슨 계산으로 우주가 7대 3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 8대 2는 알거든요. 8대 2의 법칙 우리가 얘기를 해요. 7대 3의 법칙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람 몸속에 물이 70%잖아요. 네. 지구도 전체에 있는 물이 7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주는 7대 3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원리가 있어요. 이거 에덴 동산부터 창세기부터 설명할 때 요 7대 3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아, 사이비에서. 네, 사이비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면 또 굉장히 과학적인 줄 알아요, 지들이. 그래서 7기삼이래요. 네. 그 말도 맞네요. 아. 아무튼 그래서 7대3 원리를 얘기했는데 얘는 이 7대3을 뭘로 계산했냐면 물건 깎는 걸로 계산을 한 거예요. 1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네. 일단 30% 먼저 깎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로 던져봐갖고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 거기서 다시 30%를 조정하면 된다는 거였지. 아, 그래서 얘가 말한 2,000명에서 30% 해야 된다는 얘기는 30%를 줄여서 600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00명의 30%인 600명을 까지고 1,400만 늘릴게라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또 30%를 까주고 뭐야?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관광지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장난쳐? 그거야. 7대3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 나름대로 거창한 이론인 것처럼 우주는 7대3으로 돼 있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따져놓고 보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물건값 깎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건값 깎으면 안 돼. 물건값을 깎으려면 중국 가서 물건 살 때처럼 10분의 1로 후려야 돼. 일단. 그렇죠. 처음에 더 세게 나가야 돼요. 1,000원 부르면 100원 줄게. 응. 라고 얘기하면 100원은 안 돼요. 800원은 주셔야 돼요. 그럼 딴 데 가서 살게. 그럼 500원. 안 사. 400원. 이래서 결국은 70원에 산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게 깎아주고 안 되면 그럼 제가 조금 더 낼게요. 이거 안 된다니까. 처음에 세게 때려야 돼. 그래서 아휴. 여러분 중국이나 동남아 가셨을 때 예전에 파상기에 따면 그 악어 지갑 같은 거 얘기할 때 막 처음에 10,000원 막 20,000원 이렇게 얘기할 때 무조건 1,000원에 산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버티면요 1,000원에 가격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3개 살 테니까 500원에 줘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0,000원짜리 근데 그 버스 안에 10,000원에 3개 산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지갑을 1,500원에 3개 사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얘는 근본적으로 원리가 어떻고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물건 깎는 개념으로 고르고 합상을 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윤석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뭐 숫자 조정할게, 30% 조정할게 이 얘기를 했는데 스승의 깊은 뜻을 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대통령실이 600명으로 잘못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천공이 왜 이걸 선거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선거 좀 지면 어떠냐고 됐습니다. 뭔 얘기지? 도대체 얘는 믿는 게 뭐지? 선거를 지면요, 네가 제일 먼저 감옥에 가요, 제자들하고. 원래 자기 앞날은 몰라요. 아, 그렇지. 지 머리는 못 깎아요. 네. 근데 저기 궁금한데요. 네. 교도소 가면 저 긴 머리랑 수염은 관리가 가능한가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가자마자 다 밀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에 천공 강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의문 제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가짜 수염이 아닌가. 찾아냈다. 가짜 미쳤다 머리가 됐다. 아닌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은 더러워서 안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자세히 요거 픽스로 놓고 보게 되면, 네. 진짜 가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 잠깐 볼까요? 네, 아니, 이대로 픽스로 보시면 돼. 이대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염이 저렇게 이렇게 곱상하게 저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매일 수염을 트리트먼트하고 파마하지 않는 이상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김어준 총수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네. 어떠한 수염도 저렇게 단정하게 자라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이트 했을 수도 있잖아요. 펌.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해야 돼요. 아침 자고 스트레이트 펌을 매일 해야 돼. 그래서 아니 찌우야 저기 누가 수염을 펌을 하니? 물론 송 작가의 주장이기 때문에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만 송 작가가 보기에 이 전체적으로 늘어진 긴 수염 말고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입 위에 딱 조정이 돼 있는 요 수염의 이 포인트 부분만큼은 본인께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저것만 부분 가발 형태로 붙이는 거죠. 있어 보이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수염들은 가닥을 펴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머리들 한번 보세요. 이 머리를 보면 이 머리가 끝은 까맣고
위는 하얘요. 또 보시면 옆에 이렇게 3단처럼 이 치렁치렁 흘러내린 머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 색깔이 저렇게 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검은색은 염색을 했다는 얘기고 뿌리는 하얗잖아. 뿌리는 근본이 하얀데 여기서부터만 검해요. 뿌리 염색을 안 했네요. 뿌염을 한 게 아니라 이 역시도 붙임머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요 검정색이 들어있는 요 부분도 붙임머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치면 평상시에 저걸 떼버릴 긴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이 팔자 눈썹입니다. 이 양반이 눈썹 문신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눈썹 문신 흔적이 있죠? 요렇게. 요거 눈썹을, 원래 있던 눈썹의 그 모양은 저렇게 생긴 건데, 지금 하얀 눈썹이 내려와가지고 팔자로 붙어 있는 거는 기존에 나 있는 눈썹하고는 모양이 뭔가가 어색하죠. 저는 저 눈썹도 연출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 눈썹을 연출하죠? 흰 눈썹은 백미라 그래갖고 뭔가 이 뛰어난 지성이라든지 이걸 가진 사람들의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눈썹을 염색을 했다가 이게 실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색을 하다가 털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눈썹 자체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눈썹 문신을 했어. 근데 이제 다 빠지니까 문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흰 눈썹을 보강해서 저기에 붙이자. 이건 내가 개인적인 미용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추론이 그렇습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수염도 눈썹도 옆에 붙어 있는 검정 말꼬랑지 머리털도. 그래서 평상시 돌아다닐 때는 진짜 저것만 떼버려도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의심이 더욱 확실해지네요. 나중에 구속됐을 때 그때는 저런 짓 못하니까 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